그래서 배울 거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입니다.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외심이라는 거는 단어의 줄임말인데 외접원의 중심을 줄여서 외심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요즘 줄임말 좋아하잖아. 이것저것 다 줄인다고 해서 뭐죠? 별다줄?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별걸 다 줄이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정확한 용어입니다. 외접원의 중심, 외심. 그럼 외접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앞에 잠깐 그림 보세요. 외접원이라는 거는 바깥에 원이 있는 겁니다. 그 내부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모두 원 위에 있는 점일 때, 원에 있는 점일 때, 그때 이 바깥쪽에 있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부릅니다. 왜? 바깥쪽에서 접, 만나는 원, 그래서 외접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외접원의 중심이 있겠지, 윤지 앞에 봐. 외접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 중심이 대략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쯤에.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불러요. 줄임말입니다. 외접원의 중심, 줄여서 외심. 됐죠? 그럼 첫 번째 뜻은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뜻. 외접원의 정의. 빨리 앉아. 외접원의 정의. 외심의 정의. 외접원의 중심. 그게 외심. 두 번째, 성질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단어의 뜻은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질에 보면 첫 번째 성질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작도법이라는 거거든요. 1학기 때 작도 배웠잖아. 1학년 때. 그러니까 외심을 찍는 방법을 말해. 외심을 어떻게 찍나요? 그냥 원의 중심이라서 대충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잖아. 저 원의 중심이 수학적으로 어디에 찍히는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외심을 찍는 방법은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 이런 말입니다. 삼각형에 세 개 변이 있고 그 세 개 변에 중점을 잡아요. 그리고 그 중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올립니다. 여기도 이렇게 중점을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선을 올려요. 여기도 중점을 잡고 이렇게 수선을 올립니다. 중점이니까 이 선분의 절반, 얘도 절반. 이 선분의 절반, 절반. 이 선분의 절반, 절반이 되겠죠. 그 삼각형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 그 교점에 외심이 찍히는 겁니다. 찍는 방법은 그렇게 찍어요. 막 찍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반지름의 관계입니다. 원에서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죠. 중심을 찍는 방법은 우리가 설명했었고 이번에는 반지름의 관계를 물어봐요.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을 그으라면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죠. 이게 반지름이긴 해. 이런 식으로 긋는 게 반지름이죠. 근데 이렇게 긋는 거는 네가 봐도 의미가 없잖아. 그 무수히 많은 반지름 중에 이렇게 긋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럼 좀 의미를 있게 그으려면 이렇게 그으면 좀 의미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모두 다 같죠. 꼭좀 좌표를 여기를 A라고 부르고 얘를 B라고 부르고 얘를 C라고 부르고 얘를 O라고 부른다면 OA 길이와 OB 길이와 OC 길이가 다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외심에서 A까지, B까지, C까지는 외접의 반지름 그리고 그 길이가 같긴 한데 이거를 삼각형에 있는 내용으로 연결시켜 보니까 이거는 삼각형에 있는 세 꼭지점이죠. 그럼 외심에서 결론은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이루는 거리가 같다는 뜻이야. 이유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되기 때문에. 책에 보면 외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 같은 이유는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접원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근데 그 내접원일 때 미묘하게 또 이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공부해두지 않으면 두 개가 짬뽕이 돼서 나중에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 외심의 뜻, 외접원의 중심. 이건 쉬워요.
이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질. 원의 중심, 이 외심을 찍는 방법.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잘 들어야 됩니다.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이에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아셨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 외심에서 원의 반지름을 그었는데 그 반지름이 의미가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더라.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서로 같다.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거에 이 부분이에요. 좀 전에 말했던 이 부분이 외심의 뜻을 말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심의 성질이죠. 외심을 찍는 방법 여기 삼각형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을 찍는 작도법을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게 반지름입니다.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로 그 길이가 같다라는 거고 밑에는 이제 참고할 대한 내용인데 단순합니다. 외심의 위치,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의 위치가 그 삼각형이 예각이면 삼각형 내부의 외심이 찍히고 둔각이면 삼각형 바깥쪽의 외심이 찍히고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이 부분에. 직각삼각형이면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빗변의 중점이 동시에 이거는 외심이 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점인 동시에 외심이 된다. 빗변이 뭔지는 알죠? 직각삼각형이 바라보는 가장 긴 변. 그 가장 긴 변의 중점. 그 중점에 이 직각삼각형을 둘러싸고는 외심이 찍힌다.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책에 다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런 거예요. 삼각형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름을 그을 수 있죠. 그 지름의 양 끝점을 이렇게 원에 있는 한 점으로 모으면 이게 저절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나중에 중3 때 배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삼각형인데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 거야. 근데 그 직각삼각형에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이 있겠죠. 그 빗변의 정중앙에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같을 겁니다. 이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빗변의 정중앙에 외심이 찍힌다. 그러다 보니까 빗변의 길이가 결론은 지름이 되고 빗변의 길이가 지름이 되며 여기 있는 중심에서 이쪽 끝점까지 선을 그었더니 이것도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돼서 이 길이까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진다.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추가로 이제 문제가 좀 바뀌면 여기 있는 각이 60도가 돼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럼 이게 60도면 이게 지금 이등변이잖아. 이변길, 이변길 서로 같으니까 여기도 60도가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60도가 돼서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각 하나가 60이 됩니다. 그때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기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내용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각은 삼각형 내부에 외심을 찍히고 둔각은 삼각형 외부에 찍히며 예각은 삼각형 내부, 둔각은 삼각형 외부,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따로 별표를 따로 쳐놓으세요. 1번 문제는 따로 별표 쳐놓으세요. 몰라. 이게 이야기 때문에 다 걸었어 아니야? 아, 그래서 우리 야 고마워. 우리 언니 무슨 무게하고 있는 거고
쌤 사람 나 그게 흰발 흰발 스파이 우리가 좀 부러웠지 진행자는 많지 아니 그거 설마 같은 애들이 그래서 걔네 막 12점 내고 그래서 돈 많았어 우리 걔네 스타일 지금 스타일 아니 우리 두 번이 빠졌어 자, 이걸 왜 벽표 쳤냐면, 학교, 여러분 이제 다음 학기,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 이 범위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시험에 자주 기출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저게 외심일 때 저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외심에 이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 외심이면 외접원의 중심 아닌가요? 그럼 원이 필요한데 얘 원이 왜 없죠? 원이 없는 이유는 원을 안 그려줘도 삼각형을 가지고 외심의 성질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원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저 삼각형 세 꼭점을 둘러싸는 외접원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은 없어도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안 그려주는 겁니다.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원에 있는 거죠. 근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세 꼭점은 원 위에 존재할 테니까. 근데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처럼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배웠던 외접원의 성질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O의 길이와 OB 길이와 OC 길이는 모두 다 같은가요? 같죠.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OD, OE, OF 같나요? 아니요 이거는 딱 봐도 같아 보이지는 않아.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런 건 배우지 않았으니까. BE와 C는 같나요? 예 같죠. 왜 같은 겁니까? 외심을 찍을 때 뭐 하라고 배웠나요? 아까 외심을 찍는 방법. 수지 세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이에요. 그럼 선분 BC에 수직 2등분, 수직으로 만나면 이 변이 2등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B와 C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 OBD 찾으세요. OBD와 OBE 같은가요? 그런 말은 배운 적 없는데 이렇게 각이 2등분 된다는 말은 우리가 외심을 할 때 지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이따 배우자면 내심에서 성립하는 거고. 삼각형 OAF 찾으세요. 여기를 말하죠. OAF 이 삼각형. 이 삼각형과 삼각형 OCF 이 삼각형은 책에서 말하는 저 기호는 무슨 기호죠? 이거 무슨 기호예요? 합동기호입니다. 합동. 두 삼각형은 크기나 모양이 똑같다라는 뜻인데 정말 그런가요? 네 왜 그렇죠? 무슨 합동 조건이에요? RH, A, RHS, SAS, ASA 이거 다 됩니다. 사실은 이거 다 돼요. 그냥 합동 조건 너무 많아서 그냥 어떤 합동 조건인지 물어보진 않고 합동인 것만 확인하면 돼.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일단 눈에 보기 증명 편한 거는 여기 직각, 여기 직각. R이 성립했죠? 그다음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이 원의 반지름이에요. 당연히 그 반지름 길이 같을 때는 RH가 성립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분, 공통변. 두 삼각 가지고 있는 공통변, RHS. 다 되는데, 눈에 보이는 RHS가 제일 쉬워 보여서 RHS 증명을 했어요. 합동이네요? 맞는 말입니다. 이 보기만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외심에 대한 성질이고 이제 내심까지 섞어서 여러 가지가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문제를 다 못 풀어드리니까 집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여기 있는 것들 다 개인적으로 지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보세요. 잠깐 볼까요? 8번의 x길이 얼마예요?
5입니다. 그렇지? 그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랑 같아지죠. 그러면 9번의 x는 어떻게 되나요? 몇 도? 35도. 아, 진짜 웬일이지? 왜 35도예요? 이게 삼각형은 가로 총합 180이어야 되는 이등 삼각형이니까 110 빼고 나머지 핵심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거 왜 이등변이죠? OB와 OC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등변입니다. 180에서 110 빼면 70 나고 70을 밑에 있는 두 개각이 나누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x는 70의 절반인 35도가 된다. 그런 내용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12번은 아까 말했던 뭐죠?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에다가 정중앙에 점을 찍으면 뭐라 생각해야 되지? 외심.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점 O는 빗변의 중점인 동시에 외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OB 길이와 OA 길이와 OC 길이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X가 얼마가 되죠? 9가 돼요. 그럼 Y는 얼마가 돼요? 35도가 되는 이등변이니까. 윤지 알겠니? 자, 다음 페이지. 외심 응용. 세훈아 지금 오늘 몇 시까지 가야 돼? 응? 맞나고? 어? 오늘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야 돼 아니면 좀 더 이따 가도 돼? 지금 가야 돼. 여기까지 설명 계속 합시다. 자, 외심의 응용. 결론만 빨리 말씀드리면 일단 앞에 당연 7번 보세요. 7번. 이게 외심이다 보니까 이변 길이, 이변 길이, 이변 길이 다 같지? 그래서 얘가 이등변이 되고 얘도 이등변이 되고 얘도 이등변이 되는 거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서로 똑같은 x가 돼. 이등변이니까.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서로 똑같은 각인데 얘랑 얘랑 같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거랑 이거랑 같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서로 같은 각, ZZ. 그럼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내각의 합이 180이 될 테니까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를 다 더하면 180,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이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 좀 이따 내심할 때도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내심할 때도. 근데 내심할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와 외심할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위치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외심을 하고 있으니까 외심일 때는 잘 들어. 외심일 때는 여기 있는 삼각형 중에 두 밑각의 위치 중에 아무거나 하나란 뜻이야. 아무거나 하나.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오른쪽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렇게 뽑아서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고 이건 좀 증명을 다음 시간에 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삼각형 있고 여기 외심을 찍어놨어. 이게 외심이에요. 근데 이 각도가 80도야. 그럼 이 각도가 몇 도입니까? 물어보면 외심으로 벌어져 있는 이 밑각의 크기는 위에 있는 각의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그래서 160도? 아주 쉽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세우 보내야 돼서 증명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차근차근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내심은 세우는 미안한데 오늘 집에 가서 내심을 따로 좀 여기 선생님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좀 따로 좀 봐. 알았지? 일단 내심까지 설명 들었으니까 내심까지 외심까지는 집에서 풀고 내심은 따로 그 강의 듣고 풀도록 하세요. 먼저 가세요.
다른 사람 오늘 내신까지 설명을 듣고 집에 가야 되니까. 네, 올라가세요. 금요일날 몇 시라고? 2시 반. 우준이 금요일날 2시 반까지야.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시간표가 바뀔 거야. 방학 동안만. 근데 니네가 2시 반이 아니고 지금 시간표를 짜봐야 되는데 아마 여차하면 시간표가 4시나 이때로 바뀔 거야. 4시로 바뀌면 문제된 4시부터 5시 반까지야. 문제가 되는 사람. 월수금 4시부터 5시 반까지. 잠깐만. 아니야, 내가 지금 착각을 했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아, 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점인지가 좀 중요한데, 문제에서는 이게 외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값을 구하래요. 그럼 x를 구하려면 어느 각을 알면 x를 그만 구할 수 있을까요? B가 네? A가 아 각 A. 그치, A 전체각. 근데 A의 왼쪽 각은 나와 있잖아. 그럼 A의 오른쪽 각을 알아, 이 각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 네. 이 각은 몇 도예요? 32. 어우, 진영이 좋은데. 32도겠죠? 네. 윤지야, 왜 그러니? 이게 왜 32도야? 이제랑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왜 똑같으냐고. 이기면 어디가 이등변인데? 어느 삼각형 이등변이야? 어? 어느 삼각형 이등변이냐고. 삼각형 O, OAC, 뭐 OCA 뭐 상관없겠죠? 여기가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변기랑 이변기는 이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원의 반지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32면 얘도 32. 그럼 각A는 몇 도가 되죠? 60도. 그럼 각A가 60이니까 X는 몇 도가 되죠? 각 A의 2배가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60, 120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 학기 중간고사는 진영이가 좀 시험을 잘 보려나? 말이 금방 알아듣네. 자, 28페이지로 갑시다. 내심으로 갑니다. 단어가 비슷하죠? 하나는 외심, 하나는 내심. 외심은 아까 뭐의 중심이었지? 무슨 원의 중심? 별거 아닌데 이런 용어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야. 그럼 내심은 뭘까? 아니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래. 그럼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겠지. 그럼 내접원은 뭐죠? 오른쪽 그림 나왔잖아요. 지금처럼 원이 있고 원의 바깥에 삼각형이 있으니 그 안에 있는 원을 우리가 보통 내접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럼 이거 그러면 이것도 내접원인가요? 내접원 맞아요? 얘는 내접원이 아닙니다. 내접원은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내접원이 되는 게 아니고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내접원이 만들어지려면 그 원이 삼각형의 세 변에 이렇게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여기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접원이 되지. 지금처럼 만나는 두 점 하나 안 만나. 이렇게 되면 내접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 부르겠죠. 외심할 때 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내접원의 중심이 내심입니다. 그게 뜻이고 이게 뜻이죠. 내심의 뜻. 그럼 성질. 중요한 건 성질이라고 했죠. 성질. 밑엔 얘가 성질이에요. 내심이 갖는 고유한 성질.
첫 번째, 그 내심에서, 외심할 때도 배웠잖아. 외심을 찍는 방법을 배우죠. 외심을 찍는 방법. 어떻게 찍었죠? 외심 찍는 방법. 세 변에, 이게 중요해요.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아시죠?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내심은 변이 아니고 각이에요. 삼각형 변 아니면 각이잖아요. 변을 가지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면 외심이 되는 거고, 각을 가지고 똑같이 이등분하는 거다.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 삼각형에 세 개의 각이 있겠죠? 여기 각 A, 얘 각 B, 얘 각 C. 예를 들면 이해를 좀 도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각을 뭐 60도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각을 70도라고 합시다. 네, 여기 있는 각을 70도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각은 50도겠죠? 그치? 자, 이렇게 만약에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60도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이 각은 몇 도가 되죠? 30도. 이 각은 30도가 돼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70도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줘요. 그럼 이 각은 몇 도가 되죠? 35도. 이 각은 35도. 그럼 여기 있는 50도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여기는 이 각은 25도. 여기는 이 각은 25도가 되겠죠. 지금처럼 삼각형 세 내각이 있는데 그 세 내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다 보면 그 나누는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이 내심이 되는 겁니다.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에서 바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문자 오를 쓰게 되고,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 안에 있는 원의 중심이라고 해서 안이라는 뜻으로 I를 써요. 아웃과 인의 줄임말이겠죠. 인. 그래서 I라고 보통 씁니다. 내심은. 아셨어요? 이게 내심이 찍는 방법이야. 헷갈리지 마. 그러니까 둘을 헷갈리면 짬뽕시키면 안 된다. 외심은 세 변에, 이게 시작이에요. 세 변에. 내심은 세 각에. 그치? 세 변의 반, 세 각의 반. 근데 외심일 때는 세 변의 반인 동시에 수직을 만나는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말하고, 내심은 각의 반,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심 찍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는 당연히 반점이겠죠. 아까 외심할 때는 어떻게 찍었죠?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선을 그었더니 이게 외접원의 반점이 되잖아. 근데 이번엔 내심일 때 그림 보세요. 이게 내심이잖아. 내접원, 내심. 근데 원의 반지름, 이런 게 원의 반지름인데 이런 긋는다 의미가 있을까? 얘는 큰 의미 없어 보이잖아요? 의미를 갖다 보니까 이렇게 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주면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반지름인데 긋다 보니까 이 점, 내심에서 이 선분까지 수직으로 만나는 거리가 되고, 이 내심에서 이 선분 AB까지 수직으로 만나는 거리, 이 내심에서 선분 BC까지 수직으로 만나는 거리. 결론은 내심에서 세 선분까지 이루는 거리가 같습니다. 자, 잘 생각해봐. 내심과 외심이 아예 말이라든지 성질이 완벽히 다 달라. 확연히 구분될 정도 달라. 이건 오히려 외우기가 편해. 이해하기 편하고. 아예 다르니까 니네도 그렇잖아. 사람 볼 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 한 명은 진영이처럼 우락부락하게 못생겼고 한 명은 윤지처럼 근데 이쁘게 잘생겼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이진용, 김윤지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진용 학생은 굉장히 못생기고 우락부락 생겼어요. 근데 김윤지라는 학생은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근데 둘은 확연하게 구분이 돼. 그러면 둘을 구분할 때 멀리서 봐도 쟤는 윤지야, 얘는 진용이야. 못생기면 진용이, 이쁘면 윤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진용, 너 말고 좋아하지 마. 김윤지를 말하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다 쳐.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 둘이 비슷하게. 서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서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고 쳐봐. 둘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
좀 닮은 꼴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멀리서 보면 잘 구분이 되나? 잘 구분이 안 되지. 쟤가 진영인지 민지인지. 이게 내심과 외심이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아예 내심에 대한 내용과 외심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달라. 그러면 외우기가 편한데 이게 약간 비스무리해. 어디는 편, 어디는 각. 둘 다 2등분. 그리고 반지름. 반지름 여기까지는 뭐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 얘는 이번에도 성분까지 이르는 거리. 그 약간 말이 비스무리하다 보니까 잘못 기억하게 되면 이게 아까 말한 막 뒤죽박죽 짬뽕이 돼서 외심인데 내심 문제 풀고 있고 내심인데 외심 문제 풀고 이렇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확실히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생각보다 느낀 것보다는 오답이 많은 단어예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심에서 세 선분까지 이르는 거리는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그 길이가 같습니다. 외심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외심은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고 내심은 삼각형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서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게 내심에 대한 성질이고요. 자, 밑에 있는 내용들, 이거 아까 말했죠? 유제 5번 같은 거 별표 따로 쳐놓으세요. 유제 5번, 유형 5번, 별표 치세요. 유형 5번 문제 자체, 별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말한 내심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좀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자, 뒤로 갑니다. 뒤에 있는 문제, 이런 거 하나 또 연습 문제. 39번 같은 거, 자파. X가 몇 돌까? 24로 24돌까, 32돌까? 아니면 전혀 다른 각일까? 24로 저 I가 내심이야, 외심이야? 내심이야. 다른 거는 내심을 만들려면, 보세요. 이게 만약 외심이었다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24면 여기도 24가 될 겁니다. 됐니? 근데 이건 외심이 아니고 내심이잖아. 내심을 어떻게 찍는다고 그랬죠? 각의 이등분수. 이 선분이 이 각을 2등분한다고. 반으로 나눈다고. 그럼 여기가 32도면 이쪽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과 달라. 내심일 때는 제가 24인데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외심일 때는 24인데 내심일 때는 32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43번 같은 거 이것도 하나 볼까요? 자, 이게 내심이래 다시. 내심이래. 내심이면 각의 2등분. 이거 쉬워 문제가 그래서. 성질만 하면 각의 2등분 여기가 40이야? 그럼 여기는 몇 도야? 이것도 40이야. 그럼 다 끝났네? 얘랑 합치면 180, 얘네 둘을 합치면 155도. 그럼 따라서 x는 25도. 이렇게 해서 x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성질로 거기 있는 각의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고. 자, 이제 다시 삼각형 내심의 응용. 외심의 응용과 약간 성질이 다른데 또 유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까 외심할 때도 하지 않았니?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외심이야. 외심이라고 합시다. 얘가 외심이에요. 그럼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을 때 얘를 x라고 두게 되면 여기가 x가 된다고 그랬죠? 얘를 y라고 두게 되면 여기가 y가 되고 여기를 z로 두게 되면 이쪽이 z가 되고 그래서 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내각 중에 하나 이등변 삼각형 두 내각 중에 하나 이쪽 이등변 삼각형 두 내각 중에 하나 그 x, y, z를 더하면 몇 도? 90도 맞네? 이거는 외심일 때고 지금은 내심일 때요.
이게 삼각형이 있어요. 내심 어떻게 찍어? 내심 찍는 방법. 봐봐, 금방 좀 전에 설명해서 또 헷갈리지. 세 변은 외심이라니까. 그렇죠? 변은 외심이야. 변은 외심. 각은 내심. 변은 외심. 각은 내심. 됐나요? 내심은 각, 내각. 외심은 변, 외변. 내각, 외변. 아셨어요? 헷갈리면 하나만 외워. 내각. 내심은 각이야. 그럼 당연히 외심은 변이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각을 2등분합니다. 세 각을 2등분해요. 세 각을 2등분하고 세 각을 2등분합니다. 그럼 여기가 x면 이 위가 x예요. 여기가 y면 이 위가 y, 바로 옆에가 y야. 이게 z면 바로 옆에가 z야. 그러다 보니까 y 2개, x 2개, z 2개를 다 더하면 180. 두 번씩 더해서 180이면 한 번씩 더하면 두 번 더해 180이면 한 번 더하면 90이 되겠죠. 근데 아까랑 공식이 똑같잖아. 공식이 똑같은데 아까랑 뭐가 다르다고? 위치가 다르다고. 아까는 삼각형의 두 밑각 중에 하나. 이등변 삼각형 두 밑각 중에 하나, 이등변 삼각형 두 밑각 중에 하나였지. 맞니? 지금은 윗각의 두 개 중에 하나. 왼쪽 각 두 개 중에 하나, 오른쪽 각 아무데나 두 개 중에 하나. 그걸 더하면 90. 아까랑 전혀 내용이 달라. 똑같은 공식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달라요. 두 번째, 이 내용 2번. 아까 외심할 때 이런 거 하지 않았었나? 외심. 여기 있는 각이 x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외심으로 벌어져 있는 각이 있어. 이건 몇 x였죠? 2x, 윗각의 2배. 이거는 외심의 성질이에요. 외심의 응용. 그럼 내심일 때는 윗각이 x, 여기가 내심이래. 이번엔 저 점이 내심이랍니다. 그러면 그때 이 만들어지는 각은 얘보다는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이것도 많이 어렵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90 더하기 윗각의 반. 90 더하기 윗각의 반. 여기다 써놓으세요. 옆에. 책 옆에 90도 더하기 윗각의 반. 써놓으라고. 윤지야. 멍 때리지 말고 쓰라고. 아, 큰일이네. 멍 때리는 거. 여기 이 자리 옆에다 쓰라고요. 이 자리 옆에다가 외심으로, 내심으로 벌어져 있는 이 각의 크기는 90 플러스 윗각의 반. 썼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뭐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자, x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 A가 70이다. 잘 봐야 돼. 여기가 70, 여기 한쪽이 70이가 아니고 이 각 A 전체가 70이에요. 여기 한쪽 각은 몇 도죠? 이 70의 반이 될 테니까 36도. 여기는 이쪽 각 전체 반에 표시되어 있죠? X. 이쪽 각 반이 31. 그럼 따라서 X 더하기 36 더하기 30이라면 몇 도가 되어야 되죠? 90도. 그래서 X는 90 마이너스 이거 합치면 67. 그래서 X는 23도.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각의, 윗각이 있죠?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요런 문제, 좀 복합적인 문제. 자, 이 각이 내심이랍니다. X각부터 먼저 볼까요? X를 구하는 공식은? 90 더하기 그렇지, 90 더하기 윗각의, 윤지야, 90 더하기 윗각의 반이라고. 그럼 90 플러스 56의 반이면 얼마인가요? 28도. 따라서 X는 118. 윤지 알겠니? 몇 도라고? 118이라고. 알았어? 118이라고. 자, X는 구했네요. 이게 118.
그럼 y가 문제인데 y가 문제될 게 있나요, 사실? y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삼각형 내각을 합치면 180이니까 118 더하기 25 더하기 y 하면 180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된다. 아니면 얘랑 관계없이 위에 있는 각의 반 몇 도예요? 28도 더하기 여기 있는 각의 반 25도 더하기 여기 있는 각의 반 그게 y잖아. 이거 합치면 몇 도야? 90도. 이걸로 풀어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고. 됐니? 아니 뭐 이런 방법도 있죠. 윗각 A 전체는 몇 도예요? 56도. B 전체는 50도. 여기 C 전체는 2y. 이거 다 합치면 100. 이렇게 해도 돼.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냥 네가 제일 보기에 제일 내가 구하기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쪽 내심보다 아니, 외심보다 내심은 응용이 좀 여러 개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빨리 설명합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많이 보는 도형이 원, 아니면 사각형, 아니면 삼각형이에요. 제일 많이 보는 도형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도형 중에 하나인 삼각형의 넓이를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공식을 딱 하나밖에 안 배웠죠. 그게 뭔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조건이 밑변 높이를 알아야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15년 만에 새로운 공식 하나를 더 배웁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식. 단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이 필요하고요. 내저번의 반지름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세변 길이의 삼각형 세변의 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곱한 다음에 똑같이 2로 나눠주시면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조건이 주어지냐에 따라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인지 앞으로 여러 개를 배울 텐데 일단 가장 쉬운 공식 그 다음에 배우는 공식이 이제 이거란 거죠.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세변 길이 합 걔를 2로 나누시면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 근데 이런 거는 왜 나온 거죠? 이 공식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그림 여기다 따로 그려드릴게요. 좀 크게. 뭐 이렇게 삼각형 있다고 칩시다. 여기 안에 이렇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저번이겠죠? 그럼 내저번의 중심은 삼각형 세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 여기쯤에 지켰다고 칩시다. 이게 내심이에요.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잘 봐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셨는데 밑변과 높이를 알면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문제 조건에 밑변 높이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저번 있고 내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어. 그러면 잘 봐 여기서부터 내부에다가 내심과 삼각형 쇠꼭지점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러면 삼각형 ABC가 세 개로 나눠져요. 삼각형 ABI 더하기 삼각형 BCI 더하기 삼각형 CAI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BC를 통째로 구해도 되는데 그렇게 세 개로 낱개로 나눈 다음에 저 세 개의 넓이를 더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이변 길이를 C라고 할게요. 왜 C냐면 이 꼭점 C가 바라보는 변이니까 변 C. 여기 있는 이 선분은 꼭지점 A가 바라보는 선분이니까 변 A. 보통 꼭지점은 대문자,
변은 소문자. 그렇게 쓰는 게 약속이에요. 그럼 여기는 얘는 꼭점 B가 바라보는 변 B. 발음이 조금. 변 B. 꼭지점 B가 바라보는 변 B. 아셨어요? 대변이 뭐야? 윤지야?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대변이 뭐야? 대변이. 큰 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대변은 마주보는 변. 대변. 각 B가 마주보는 변. 대변. 그 대변을 우리는 변 B라고 씁니다. 자, 이랬을 때 삼각형 ABI의 넓이 여기입니다.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밑변이 C인 거예요. 높이는 아, 여기 있는 I에서 이렇게 삼각형에 있는 이 한 점까지 선분을 내려 그으면 이게 네 점원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지름을 R이라고 쓴다면 그러면 ABI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R 곱하기 밑변 C 이렇게 되네. 자,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 BCI의 넓이는 같은 패턴 아닐까요? 2분의 1 곱하기 높이 R 곱하기 밑변 A 더하기 얘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R 곱하기 밑변 B.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도 2분의 1 곱하기 R, 얘도 2분의 1 곱하기 R, 얘도 2분의 1 곱하기 R이 왜 다 곱해져 있죠? 무슨 법칙? 모든 항마다 2분의 1 R이 곱해져 있지. 이게 무슨 법칙이야? 모든 항마다 2분의 1이 왜 곱해져 있을까? 하나씩 나눠줬기 때문이겠지. 나눠주는 법칙. 어? 아니야, 지금 뭐라고 그랬어? 맞아! 분배, 진영이 미쳤구나, 너 이제. 분배 법칙. 아, 좋은 의미야. 좋은 의미로 미쳤다는 거야. 너 잘못 들었구나, 또. 좋은 의미로 미쳤다는 거야. 김지현 미쳐간다. 분배 법칙도 맞추고,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모든 항마다 똑같이 곱해져 있잖아. 왜 그랬을까? 2분의 1 곱하기 R이 가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가로 안으로 분배된 거예요. 그럼 가로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었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이 이렇게 분배돼서 얘가 만들어진 거고 2분의 1 곱하기 R이 이렇게 분배되면서 얘가 만들어진 거고 2분의 1 곱하기 R이 이렇게 분배되면서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맞니? 그럼 이걸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분배할 수도 있지만 분배하기 전으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까 말했던 2분의 1 곱하기 R이 뭐죠? 네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예요? 세 변의 합. 이해합니까? 책에 써놓으세요. 한글로 쓰세요. 한글로. 여기다 한글로. 여기 옆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 반지름 한글로 쓰라고 했으니까 네. 네, 책 여기 옆에다가 한글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합 이렇게 써놓으세요. 영어로 외우는 것보다는 한글로 외우는 게 나아. 그래야 이해하기 편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밑변 높이 몰라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옵니다. 물론 네 저번의 반지름과 세변기가 필요하지. 그럼 그렇게 따지면 넓이 구하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듯이 얘도 그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조건이 있으면 구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 자, 이것도 책에다가 빈 공간이 있으면 써놓도록 하세요. 이건 따로 지금 그림을 따로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상당히 그려졌는데, 예를 들어, 여기를 내가 A라고 부르고, 얘를 변 B, 변 C라고 부릅시다. 자, 이랬을 때, 만약, 여기의 길이, 원밖에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그러죠? 접점까지의 이 길이를 x라고 뒀다면, 다시 어디가 x가 되냐면, 바로 옆에 있는 이 접점까지 길이가 똑같이 x가 됩니다.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죠. 원이 있고요. 원 밖에는 한 점에서 원으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일까? 선생님, 접선이 뭐지? 접선이 뭐야? 이거 중1 때 배웠어요. 접선이 뭐야? 이것도 설명해야 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예요. 원과 안 만나는 직선,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이렇게 3가지 형태예요. 원과 직선이 만나는 형태를 본다면 크게 3가지. 안 만나거나, 만나도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랬을 때, 이 직선이 있죠? 얘를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점을 접점이라고 불러요. 그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을 접선이라고 불러. 이런 관계를 접한다라고 말해. 다시.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접한다. 접하는 점, 접점. 접하는 직선, 접선. 아셨어요? 얘는 할선이라고 불러요. 할선. 가른다. 원을 가르는 선. 원을 분할, 나누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두 점에서 만나는 선을 할선. 근데 중요한 거는 접선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원 밖에는 한 점에서 원으로 볼 수 있는 접선이 몇 개 할까? 필요한 건 빨리 설명합시다. 원 밖에는 한 점에서 원으로 볼 수 있는 접선이 몇 개일까요? 이쪽 하나 있겠죠?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하나가 있겠지. 몇 개 있어? 2개, 2개. 그럼 접점도 몇 개가 돼요? 2개. 2개야. 그러면 원 밖에는 한 점에서 이 접점까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아요. 이게 왜 같으냐고 물어본다면 여기 원의 중심을 찍고 접점까지 반지를 묶어요. 접점까지 반지를 묶어요. 그리고 내부에다가 보조선 하나를 그어줍니다. 그럼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건 이 앞에 직각삼각형 했잖아. 합동 조건이야. 무슨 합동이에요? RHS. 왜 RHS인가요? 직각, 직각. 빗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두 삼각형이 같이 가지고 있지? 같은 변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H.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은 원의 반지름. RHS.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동이야. 합동이가 당연히 이변 길이야. 이변 길이도. 당연히 같겠죠. 무슨 말이라고? 원 밖에는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는 서로 같다. 아셨어요? 자, 다시 갑니다. 자, 봐.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와 이쪽 접점까지 길이는 서로 같아. 됐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지 않겠습니까? 얘도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 이쪽 접점까지니까. 그럼 여기도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 이쪽 접점까지 길이가 서로 같겠지. 자, 지금부터 잘 봐라. 여기가 x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a-x. 여기는 a-x. 같은 선분이니까. 여기가 x면 여기는 c-x. c에서 x를 뺀 길이니까. 얘가 c-x면 여기도 c-x. 됐니? 그래서 공식이 나와. 따로 책에는 안 나오지만 책에는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를 더하면 여기는 b가 되는 거죠. a-x 더하기 c-x를 하게 되면 b가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c, -x, -x, -2x는 b. 얘를 이렇게 이항하고
얘를 이렇게 이항해 봅시다.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2x는 a 더하기 c 마이너스 b. 양변을 2로 나누면 x가 나와. x는 2분의 a 더하기 c 마이너스 b. 이게 x를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이게 뭐 어떻다는 거죠 도대체? 이렇다는 거야. 이렇다는 거예요. 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삼각형을 그릴 수 있죠. 됐니?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선분 길이가 6이었어요. 여기 있는 선분 길이가 11이었다 칩시다. 여기 있는 선분 길이가 7이에요. 자, 이랬을 때 책에서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저 x를 구하실 때 아까처럼 해도 되겠지? 이게 x면 여기는 6-x, 여기는 6-x. 이게 x면 여기도 x가 되죠? 여기는 7-x, 여기는 7-x.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6-x와 7-x 더하면 6-x와 7-x를 더하면 11이 돼요. 이걸 풀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도 되는데 이걸 지금처럼 이 일반화된 내용에다 적용시켜 보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어쨌든 구하라는 건 여기잖아. 근데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같은 변인 거 알겠니? 저 x를 구하라면 이 패턴이 의미하는 바가 x를 포함하고 있는 x라는 변을 포함하고 있는 6이라는 변과 7이라는 변 6과 7은 더하고 x를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이 11이라는 변은 뺀 다음에 걔를 2로 나누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13에서 11을 빼면 2가 남고 2를 2로 나누면 1, 그래서 x는 1이 돼요. 됐니? 이게 1이면 여기는 5, 얘가 5면 여기도 5, 여기 1이면 여기도 1, 1이면 여기는 6, 얘 6이면 여기도 6, 6과 5를 더하면 11 이렇게 만듭니다. 다시 연습 한 번만 더. 책에 있는 걸로 해볼까? 여기 있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죠. 뭐 이걸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원래 풀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x면 여기도 x. 그럼 여기는 15-x, 여기는 9-x, 여기 이것도 잘 봐야 돼. 9-x. 그럼 여기는 이게 15-x면 여기도 15-x. 9-x에다가 15-x를 더하면 12가 된다. 얘네들이 합치면 24-2x는 12. 이항시키면 2x는 1로 넘어가게 되면 24-12니까 12. 따라서 x는 6. 이렇게 된다고. 원래는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잠깐 봐. 이게 x면 여기도 x인 거 알겠어? 네. 그럼 x를 구하시오. 그러면 x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면이 누구랑 누구죠? 9랑 x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 9랑 15. 걔네들은 더하라고. 그 x를 직접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 변 12를 빼세요. 그걸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x가 6이 나온다. 이게 빨리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을 위쪽 파트에 설명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 아이고, 2개 남았네요. 표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얼른 합시다. 자, 그림으로 따로 그리지 않고 이 그림 보고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림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면 책에 있는 걸 좀 보도록 하세요. 내심이야. 자, 집중해. 내심이야. 내심 어떻게 찍는다고? 그치, 내 가게니까 가게 2등분선이야. 그럼 이쪽 선분이 여기 있는 각 B를 2등분하고 있겠지. 그럼 얘가 점이면 얘도 이제 점이라고 같은 각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럼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여기 있는 게 X, 그럼 얘도 X. 맞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유는 내심이니까 각이 이등분했을 테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이 x면 얘도 x라고 표시되어 있지. 이거 왜 같은 x야? 이 내용이에요.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해. 그러면서 이렇게 선이 지나가. 그럼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이 되죠? 엇각, 그렇지. 엇각이에요. 근데 평행선에서는 엇각 크기가 서로 같다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게 x면 얘도 x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이 돼. 각이 두 개 서로 같아졌잖아. 그래서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 이변의 길이와 이변이 같아지고 여기도 똑같이 이쪽 변과 이쪽 변이 서로 같아진 거예요. 됐니? 그림이 너무 조금해서 저걸 하려고 했는데 그림이 너무 조금해서 여기 내심을 대략 여기다 내심을 찍었다 칩시다. 이게 내심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질이냐면 내심을 지나며 아래 있는 선보에 뭘 건냐면 평행선을 건 거야. 평행하게 선을 걷다고. 그리고 이렇게 내심으로 선분 긋고 내심으로 선분 긋다 보니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 됐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리고 여기를 A, B, C, D, E 라고 합시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삼각형 ADE의 둘레는 선분 AB 더하기 선분 AC와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둘레는 AB와 AC 길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거 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여기를 1번이라고 하죠. 그냥 번호를 배워볼게요.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얘를 3번, 얘를 4번이라고 합시다. 됐지? 근데 이게 아까 2등변이라고 했잖아. 이게 2등변이라. 여기 길이가 2면 여기 길이도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2등변이라네. 이 삼각형. 그럼 여기가 4라고 번호가 써져 있으면 여기도 4가 되겠죠. 그리고 봐봐. 삼각형 ADE의 둘레를 구하라면 뭐뭐뭐를 더한 거죠? 1번, 2번, 3번, 4번을 더한 거지. 그렇잖아. 이 삼각형 둘레는 1, 2, 3, 4를 더한 거잖아. 근데 AB 길이를 구하라면 1번과 2번을 덧쓰는 거고 AC 길이를 더하라는 얘기는 3번과 4번을 덧쓰는 거잖아. 같네. 그래서 삼각형 ADE의 둘레와 AB 더하기 AC 길이는 같다는 거야. 이게 이쪽 단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되겠습니까?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하니까 여러분 옆에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진도는 내신 외신까지 끝나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완벽하게는 아닌데 거의 여러분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진도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벌써요? 보통은. 근데 좀 더 나아가긴 좀 더. 진도가 좀, 시험이 좀 빠르면 진도를 많이 못 나가니까 그럴 때는 지금 내신 외신까지 보통 시험을 보고 진도가 좀 더 나가면 이 다음 파트인 평행사변이 조금 시험에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거의 이 정도가 시험 범위, 중간 시험 범위를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이건 내심 외심의 활용이에요, 활용. 이건 봐도 몰라요. 네? 봐도 모른다고요? 아니, 저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익혀야 되자. 83번 봐봐,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맞게 해석을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봐. 자, 봐. 보자. 이게 5는 외심이래. 외심이에요. 근데 외심으로 벌어져 있는 각이 몇 도죠? 96도. 그럼 x는 몇 도일까? 48. 그렇지, 48이야. 여기 이해 안 되는 사람. 이게 왜 48인지 이해 못하겠다. 윤지 많아? 윤지야. 이해하니?
이게 48인 거 이해해? 윤지야, 4개 썼지? 지금 2반에서 수업받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진용이하고 몰라. 근데 봐봐, 진용이는 지금 미쳐가고 있잖아. 다 낮춰져, 지금. 근데 넌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용이는 저렇게 하는데 넌 뭐하고 있냐고. 물론 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진영이가 좀 어느 정도 빨리빨리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쟤는 하나씩 하나씩 문제 수업에 참여를 하고 문제를 맞춰가고 있잖아. 내용 파악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 내가 오늘 너가 지금 일을 몇 번 불렀어? 왜 정신을 못 차리지? 왜 물어보면 다시 네가 나한테 왜 다시 되물어봐? 윤지야, 이거 어떻게 되니? 네? 다시 물어보잖아. 집중 안 한다 뜻 아니야. 자, 보세요. 시간 없어요. 여기 있는 게 내심, 이게 외심이고, 외심으로 벌어져 있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이 바라보는 윗각의 2배가 되니까 윗각은 다시 96의 절반이 48이 될 거라고. 그럼 y는 남았네. 이번엔 이 그림만 보면 돼요. 어차피 y값 구하는 거니까 이 그림만 보면 돼. 이게 y예요. 이게 내심이고 이게 48도예요. 그럼 좀 전에 배운 거긴 하시지만 내심으로 벌어지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일단은 뭐 더하라고? 일단은 90도 더하라고. 그리고 윗각의 반만 계산하면 돼. 그럼 90 플러스 24니까 정답은 그렇지 이렇게 해서 x가 될 겁니다. 약간 복합적인 문제라는 거죠. 내심과 외심을 같이 붙여놓고 그냥 복합적으로 푸는 문제. 근데 그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게 좀 더 어려운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생각해. 이건 좀 문제가 쉬운 거야. 그 중에 이런 유형 중에 그나마 더 쉬운 게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등변이 아닌 문제들이 좀 더 어려운데 40도? 그림을 좀 크게 해야 되겠네. 자, 보세요. 이등변이에요. 근데 여기가 40도래. 그럼 여기가 여기가 몇 도일까? 180에서 40을 빼면 140. 근데 이등변이니까 70도. 여기 70도예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그림을 순서대로 먼저 보시야 됩니다. 순서대로. 자, 보세요. 이 문제를 풀 때는 내심을 먼저 보지 말고 외심을 먼저 보셔야 문제 풀이가 좀 더 쉽습니다. 외심부터 봅니다. 알겠죠? 내심을 먼저 보지 말고 외심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외심이 있죠? 근데 이 각이 몇 도예요? 40도. 그럼 이 각이 몇 도야? 그렇지, 80이지? 그 다음 잘 봐. 안 끝났어. 이 삼각형의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그렇지. 이유는 이게 왜 저번에 반잼 길이로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같아져. 이가 2등변이 되잖아. 그럼 180에서 80 빼면 180에서 80 빼면 100도가 남고 100도를 둘이 반반 나눠 가져야 되니까 몇 도가 되나? 50도가 돼. 그치? 잘 봐야 돼. 어디까지가 50이나 뜻이냐면 두 꼭지점과 외심으로 벌어져 있는 이 선분을 그었을 때 이 각이 80이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각이 50이나 뜻이야. 여기 그림에서 본다면 여기까지지. 그렇지? 여기 외심. 외심으로 벌어져 있는 여기까지 각이 50도란 뜻이야. 이 말 이해하겠니? 확실히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 그림 봐. 그 다음 그림. 똑같은 그림인데 이번엔 내심을 봅시다. 이게 내심이에요. 여기가 몇 도일까? 여기는 이쪽 각 전체 반이지. 다시 잠깐. 내심은 이쪽 각을 2등분 하잖아.
그렇지? 내심은 각의 이등분이잖아. 이 각을 2등분한다고 2등분. 근데 이 각이 지금 몇 도로 표시돼 있죠? 아니야. 처음에 썼잖아. 빨간색. 이쪽 각 전체를 말해. 이쪽에 A, B, C 각 B 전체 70도의 반이니까 35도야. 근데 어디가 35인지 잘 알아야 된다. 어디가 35냐면 B와 I를 이었을 때 있지? B와 I를 이었을 때 이 밑변과 만나는 각도가 35도라고. 여기도 봐봐. B와 I를 이었을 때 여기에 B와 I를 이었을 때 밑변과 만나는 이 각이 35도야. 그러니까 이제 답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X라는 각은 몇 도에서 몇 도를 빼는 거죠? 저 파란색인 50도에서 이 주황색인 35도를 뺀 게 X야. 보이니?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여기 파란색 50에서 주황색 30으로 빼야 여기는 X가 나온다. 그래서 이건 몇 도예요? 15도. 어렵죠? 지금 어렵지? 학교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되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걸 잘 틀려. 헷갈리니까. 근데 왜 헷갈리냐면 문제풀이 순서가 없기 때문에 막 제각각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여기저기 막 각을 써. 그러니까 각이 막 너저분하게 나와 있는데 그 너저분한 각을 계속 쓰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애기들이 잘 틀려. 어떤 순서 그리라고요? 1번 외심을 그리고 외심만 그려 따로. 외심만 그리고 외심과 밑변이 여기 외심과 밑변이 이루는 각을 먼저 계산한다. 됐나요? 그 다음 내심을 따로 그리고 내심과 밑변이 이루는 각을 계산한다.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사이에 껴있는 x의 각의 크기를 구한다. 요 순서대로 외심, 밑변과 이루는 각, 내심, 밑변과 이루는 각. 걔네 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만 푸시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풀이할 때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믿을게요.